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저는 파주에 와 있습니다. 요즘 봄이니까요, 할 일들이 참 많죠. 밭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돕고, 그리고 저도 좀 힐링 좀 할 겸 파주에 왔는데, 오자마자 어머니가 꽃게탕을 끓여서 그걸 많이 먹었더니 아우, 이거 노곤한데요. 이거 오늘 한밤의 토크 진행하기 전부터 졸음이 막 쏟아져요. 그래도 참고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요, 자기가 백신 수입한다고 그러다가 문재인으로부터 뺀찌 먹었습니다. 개망신 당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문재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격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권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고 말이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잠옷 궁금합니다. 자, 소식부터 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오늘 한밤의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백신 도입에 방역당국 지자재 자율 편성 안 된다. 예, 이재명 한마디로 망신당했네요. 이재명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 데 대해서 방역당국이 16일 너 안 돼. 그만해. 할 수 없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공급과 예방 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 실시하는 사무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부분이 아니라 네 맘대로 백신 수입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손 반장은 이 지사가 도의회 답변 과정에서 그런 백신 도입, 독자 도입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라고 덧붙이면서 얘기한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자, 이재명이는 15일 도 차원의 코로나19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이 무엇이냐 묻는 도 의원들의 질문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도가 백신 도입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안 되는 거죠. 예. 자, 한편 손 반장은 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어 지자체 관련 내용을 너무 갈등으로 해석하기보다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상 이재명이 꼴값 떨다가 망신당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K방역 엄청나게 자랑하다 개망신 당했는데, 외신에서도요, 이 K방역, 너무 신중했다. 표현이 신중한 거지만 제대로 대응 못했다. 외신들도 지금 비판을 하고 나온 상황인데, 요거 바로 또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 미국, 영국 백신 도박 걸 때, 한국은 너무 신중했다. 한심했다 이거죠. 사실은 한심했다. 자, 미국 CNN이 한국과 뉴질랜드, 호주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이 정작 백신에는 너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등 백신에 도박을 걸어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상반된 평가를 지금 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감염률도 높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는데 백신에 집중을 해갖고 백신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백신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도박에 성공했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또 보면 뉴질랜드와 호주는
코로나 성공 스토리였다. 왜 백신 확산에는 뒤처지고 있나? 예, 제하의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 CNN은 우선 뉴질랜드 등 아태 국가를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CNN은 다른 나라들이 수개월에 걸친 봉쇄와 병원 시스템 붕괴와 맞서 싸우는 동안 뉴질랜드는 5주간의 전국 봉쇄 뒤 정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아태 국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CNN은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의 방역 면에서는 최악의 나라라고 지적을 했는데, CNN은 두 나라 미국과 영국 지도자들은 전염병 팬데믹 사태를 다루는데 치명적인 실패로 간주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미국과 영국이 코로나 백신 도입을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대대적인 예방접종 캠페인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방역의 찬사를 받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백신 확산에 뒤처지고 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역시 이런 바이러스 질병들은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맞추는 게 최고죠. 예. 물론 초기에 중국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막아서 우리나라는 아주 폭망한 상황이 돼버렸고, 코로나 관련해서 뭐 K방역 지랄 연병 떨다가 지금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태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에 대해 CNN은 나라들마다 다르지만 전문가들이 한 가지씩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라면서, 아태 국가들은 다른 나라만큼 일찍 백신 제조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아서 망했다. 백신의 빠른 확산에 실패한 아태 국가와 달리 미국과 영국은 이른바 백신 도박에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 이거죠. 금융회사인 ING의 아태 지역 본부장 로버트 커널은 영국은 백신 개발사에 돈을 거는 도박을 했고 돈을 딴 것이다 라고 CNN에 이제 보도를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 보고 그냥 우리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문재인 이 개떡 같은 정부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접종자 비율이 59%, 영국 48%, 칠레 39%, 미국 37%, 세르비아 24.8%, 독일 16.9%, 한국 2.47%. 예. 일본은 지금 이제 수입을 해가는 중이에요. 우리보다 나을 거예요. 좀 있으면 일본은 이제 대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접종을 할 텐데, 자, 한국 꼬라지 보세요. 꼬라지. K방역 자랑하더니 지금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태 국가들의 백신 신중론이 백신 확보에 걸림돌이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CNN은 앞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 결국 코로나19 종식은 어렵게 될 것이고,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 지도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백신 신중론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 지금 백신 신중론인데 좋은 백신을 가져와야죠.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문제 많은 거 들어와 갖고 또 지금 접종이 일부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한심한 거예요. CNN은 아태 국가의 리더들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백신 확산이 늦어지는 상황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과 호주 정부가 백신에 대해서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망자가 26명에 그친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는 11일 우리 국민은 안 죽고 있고 해법이 다르다. 백신 확산이 느린 상황에 대해 항변했고, 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어떤 부작용을 관찰할지 시간을 벌기 위해 서둘러 백신을 들여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서둘러서 백신을 들여오지 않는다. 그럼 이게 상황이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빌 바우텔 공중보건 교수는 국민 90%가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에선 큰 피해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는데 대다수 주민이 백신을 맞지 않은 섬에 있고 싶진 않을 것이다.
그런 섬이라는 표현이 이제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고립된 곳에 있지 않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15일 기준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이들은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이들은 38.29, 접종을 완료한 이들 비율도 26.49, 영국의 경우엔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이들이 48.8%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2%잖아요, 지금.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제 회복이 매우 늦어질 수 있다. 이게 아프리카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 아프리카 수준의 지금 방역.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독자적으로 백신을 수입한다. 그러니까 정부와 차별화 두고 이제 대권 행보를 걸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이 태클을 건 거지, 정부가. 말은 좋게 한 거죠. 뭐 각자의 노력과 아이디어다라고 하지만 자,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 백신 전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문재인은 백신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더 혼란스러울 거고 대한민국 경제는 더 망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은 또 이거 가지고 또 계속 이거 봐라. 니네들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 문재인의 싸움도 벌어지고 또 야권에서는 야권대로 계속 공격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재명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재명이 잘한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역 실패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부산은 완화시키자, 서울도 완화시키자, 이재명은 옥죄자 이러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어차피 폭망한 거 국민들이 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가진단 키트 빨리 도입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간대별로 뭐 식사하는 식당은 뭐 10시까지 그 다음에 뭐 호프집은 11시까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예. 이 정권 못 믿겠다. 우리 국민들이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도 우리 국민들의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희생,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 이것 때문에 온 건데 K방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문재인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 방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선은 또 이렇게 방역 시점, 접종 시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이 또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코로나, 이거, 그렇죠? 경제 문제하고 코로나 안전 문제가 계속 이제 화두가 될 건데, 국민의힘도 여기에 잘 대처하고, 오세훈 시장도 너무 또 독박 쓰는 쪽으로 가지 말고, 적당히, 국민들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만 잘 내고, 1년을 잘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일 좋은 방법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 석방이에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대통령하고 미국 가갖고 야, 니네 백신 좀 나눠줘라, 우리 빨리. 우리 한 5천만 회분 정도 빨리 주고 니네 지금 남고 있잖니. 한 번 더 맞춘다고 하는데 대신 우리는 삼성이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아니, 주사기를 준다는 거예요. 주사기하고 백신 맞바꾸자고. 그런데 주사기가 벌써 문제가 생겨갖고, 뭐, 70만 개인가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당한 거죠. 이건 만약에 미국에 주사기 줬으면 개망신 당했을 뻔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대 경제로 싸워갖고, 미국한테 백신 빨리 수입해갖고, 우리 빨리 맞추고, 경제 활성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접종률 1위인데요. 이스라엘 공항에 들어가면은 뭐 기사도 하나 나왔대요. 코로나 검사 완료되지도 않은데 그냥 내보낸대요.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집단 면역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업인들은 깜빵에 쳐놓고 전직 대통령 둘은 깜빵에 쳐놓고 말이죠. 문재인은 개판 5분 전 치고. 이거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제일 좋은 방법, 해법을,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재용 부회장 빨리 나오는 게 진짜 대한민국 사는 길 같아요, 지금은. 미국에게 가서 빨리, 투자할 테니까 백신 좀 달라. 그러면,
바이든이 좋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 우리 3번 맞출 텐데 어차피 우리 물량 확보된 거 있으니까 맞춰가면서 한국에 빨리 5천만 회분 빨리 보내주겠다. 이렇게 딜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나.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요, 썩어 빠져갖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친중 정권이다 보니까 미국에 잘 보이면 중국으로부터 견제받을까봐 지금 이두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 코가 많이 깨 있을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돈 받은 인간들도 꽤 많을 것 같고, 참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1년 남은 거예요.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정권 하는 꼬라지 봐서는 굉장히 길어 보여요. 이 시간이. 예. 근데 이 정권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인선을 했는데 너무 황당한 사람, 방역기획관에 또 광복절 집회 탓하던 기모란 이름도 이상하네. 중국식이야 이거 뭐야? 이름이 왜 이래? 기모란? 하여튼 이런 사람을 또 임명했다고 해요. 코로나 광복절 집회 탓하던 기모란 청와대 방역관에 임명했다. 야당은 철회하라 이거죠. 국민의힘은 17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전날 임명된 기모란, 이름이 꼭 중국식이네. 국립암센터 교수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질이 의심되고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냈다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 기 교수는 남편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바 있다고 합니다. 기 교수는 기 교수 임명은 또 하나의 보훈 인사라고도 했고요. 그의 남편은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중앙정책위 부의장으로 작년 총선에서 양산갑에 출마했다가 윤영석 의원에게 패배했다고 합니다. 윤영석 의원에게 패배했는데 윤영석 의원 진짜 이번에 선거 잘 치른 거예요. 진짜로. 자, 황교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권의 코로나 대응 실패가 방역 전담 직책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100번 양보를 해서 자리를 만들었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 중 전문가를 앉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 방역관과 관련 초기 대응에 분수령이 될 수 있었던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했으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 휴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아니란 인식도 드러냈다면서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코로나 확산은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면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진영 논리를 보여줬다. 참나. 광복절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건 이건 개구라고요. 그리고 중국발 입국 금지 이거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임명됐어요. 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구매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을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선 고마운 것이다 라면서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이 백신 확보에 무능했던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궤변을 늘어놨다면서 이런 기 교수가 방역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무능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부대변인은 부디 반성 없는 인사나 내 편 챙기기가 아닌 백신 확보라는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해달라. 기 방역관 임명 철회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계속. 참. 이거 거의 망하자고 아주 그냥 작정한 정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방역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가면서 특히 마스크 1차적인 방어 수단이죠.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시고 외출하고 돌아오실 때 손 씻기 꼭 하시면서 어쨌건 이번 코로나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대한민국만 한참 길어질 것 같아. 내년 돼도 안 될 것 같아.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방역에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몸의 저항력도 좀 높이시고요. 뭐 비타민 C가 좋대요. 얼마 전에 뭐 남양유업에서 뭐 요플랜가 뭐 하여튼 있어요. 뭐 그거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도도 나오고 다 거짓말이니까 그건 믿지 마시고 그냥 비타민 C 그리고 운동, 마스크, 손 씻기 이런 거에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면서 하여튼 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코로나 백신을 맞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한 8개월, 길게 가봐야 1년이니까 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이 중국에서 생긴 건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를 이웃처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이웃이 됐어 코로나가.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이거 저작권 풀겠어요. 제약회사들이 백신과 관련된 저작권을 풀겠냐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중국 때문에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정신 못 차리고 중국 사람들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중국 딱 그냥 외교 단절해 버렸으면 좋겠어. 예.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을 탈피해서 미국과 경제 교류 제대로 하고 그다음 유럽 이렇게 일본과도 경제 교류하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식품 같은 거 보세요. 그 발바닥으로 더러운 김치 수입하죠. 예전에는 그 조기 거기에 납을 집어넣어 갖고 무게를 늘려서 팔기도 했죠. 또 그거 항의했더니만 중국 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늘 파동이라서 또 마늘 지네들이 수출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게 이 경제적인 의존 부분도 탈피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식량, 이 식량 의존을 계속하면요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식량 의존. 일단 김치라도, 그리고 마늘, 고추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반찬에 식량, 김치 만들 수 있는 반찬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걸 뭐예요? 양념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 야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고기는 뭐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 경제만큼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중국 없으면은 식당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 없으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 종속돼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다음 정권 들어오면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중국의 변방국가 될 판이니까 이거 다음 정권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또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또 성원이 많았죠? 태권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파 유튜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신의 한 수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실함으로 방송을 하면 나라가 바로 설 텐데 그렇지 못하니 한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여튼 신의 한 수 이렇게 또 신티브 사랑해 주시니까 태권 123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팝나무님 큰 금액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5년짜리 정부가 원자력에 의해서 교육에서도 여지없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안겨줬습니다. 아이들도 실험 대상이 아닌데 교사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시행이라니요. 정말 요것도 저희가 좀 기사 보고 제가 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팝나무니 큰 금액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또 박 대통령님, 신 대표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석방해서 미국 가갖고 백신 좀 이재용이 직접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경제 대통령. 나중에 이재용이 대통령 한번 했으면 좋겠어. 나이도 젊고 말이죠. 예. 신념도 있는 사람 같고,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용 빨리 석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보니까 저한테 뮤지컬 관련해서, 예. 김재철 사장이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해서. 근데 뭐 언제 이제 연극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뮤지컬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막 난리네, 뮤지컬. 막 저한테 문자 와서 막, 이제 뭐 두 군데서 할 것 같아요. 뮤지컬도.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을 뭐 가로, 세로가 하나 하고, 김재철 컴퍼니 A에서 하고. 아휴, 저는 이게 자꾸 이러니까 관여하기가 싫어지네. 응? 관여하기가 싫어져. 자, 하여튼 진짜 너무 이렇게 지금 우파 진영이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아유, 저는 얘기하기도 싫어졌어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서로 막 난리치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좌파 이기겠어요. 예. 자, 그 다음입니다. 예. 이제 이성윤이가 토사구팽 당했다. 토사구팽. 진짜 토사구팽 당했어요. 이성윤이가. 불쌍한 인간. 그러니까 정권에 너무 아부떨면 결론은 결국 깜빵이고, 또 정권의 잘못된 점을 싸우고 투쟁했던 윤석열은 또 이제 별의 순간이 왔고 그런 거죠. 예. 사람이 그래서 진솔해야 됩니다. 차기 총장 1순위 이성윤, 기소 위기다.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쌤통이다, 토사구팽이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만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잇따라 맡으면서 유례없이 승승장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검찰 수사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예. 이 지검장은 최근 자신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간부들과 도시락 식사를 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단체로 이 지검장에게 용퇴를 건의한 이후 이 지검장은 중앙 간부들과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데요.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4.7 재보궐선거 여권 참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의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 공수처의 황제 조사 논란과 함께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권 입장에서도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얘네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사퇴 이후 전광석화처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4일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구도에서 아웃됐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 둘. 예? 자, 이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인과응보이고 본인 처신에 대한 업보가 아니겠느냐. 과도하게 친정권 성향을 보이며 각종 정권 관련 사건을
뭉갠다는 의혹을 받을 때는 검사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안 됐다는 생각도 든다. 안 됐다. 불쌍하다. 이제 망했다. 깜빵 간다. 이거 아닙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연루라는 변수가 튀어나온 만큼 이 지검장을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고려했던 정권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어찌됐든 대검에서도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정권 입장에서도 피고인 신분의 검찰총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범죄 수사를 책임져야 할 검찰총장이 임기 내내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될 텐데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어떻게 하느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지검장 어떻게 해? 뭐 이거네요. 어떻게 해? 이제 죽을 것 같아. 걱정스러운 반응도 상당수다. 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권의 말 그대로 올인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정권이 검찰총장 후보에서 제외한다면 토사구팽,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어서 삶아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린다는 뜻 아시죠? 이 토사구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력의 비정한 생리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권력 입장에서는 잡으라는 윤 전 총장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토끼 사냥에도 실패한 사냥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모없는 강아지다. 쓸모없는 개다. 없애버려야 된다. 자, 이렇게 정권의 아부만 떠는 인간들은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 코로나 망했죠. 검찰도 잡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죠. 아마 올 8월 여름부터는요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로. 문재인 정권 문제들이 하나 두 개 막 나오면서 뭐 레임덕이 뭐 당연히 지금부터 왔는데 그때는 뭐 민주당에서도 말 안 듣고 지네들 살려고 발버둥 칠 거고 국민의힘은 계속 공격하고 검찰 내에서는 지금 뭐 김학의 문제도 있지만 라임, 옵티머스, 원자력 또 새로 오는 검찰총장은 또 이럴 거야. 야, 나 뭐 1년뿐이 안 하는데 이 새끼들 이거 지지할 이유가 뭐 있어? 이 작사를 내버려야지. 지금 공수처도 말이죠. 맨 처음에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는 좀 다른 방향에서 봅니다. 이 경험 부족이다. 경험 부족. 근데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게 이 타이밍에 와 있기 때문에 공수처도 조만간 이제 좀 정신을 차릴 거예요. 아 뜨거 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뿐이 없어요.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무너질 때는 이게 집에 도둑 들면 뭐 이제 망하고 그러고 뭐 이제 채권자 들어오면 하나씩 집어가잖아요. 뭐 압류 딱지 붙이고 필요한 거 집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이제 몰락이 오는 거죠. 집안에 남아나는 게 없는 그런 몰락이 오는 겁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짝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해서 좀 화끈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좀 쉬는 타임이 좀 길어지네요. 어쨌건 근데 지금은 또 정진석 의원도 당대표 출마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굉장히 나머지 약하단 말이야. 나머지가 약해요. 그다음에 뭐 이준석까지 뭐 당대표 나온다고 하는데 그 뭐 개그 아닙니까? 개그 그거는. 그건 개그고. 어쨌건 지금 당대표 선거가 경선이 전당대회죠. 전당대회가 좀 재미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갖고 이 소식을 하나 전하는 거는 안철수가 대권 꿈꾸지 말고 뭐 그렇게 대권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안철수가 뭐 당대표 합당한 다음에 출마해갖고 좀 분위기라도 좀 띄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겠다.
홍준표 대표가 빨리 복당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랑 경쟁하면서 뭔가 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번 당대표는 대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또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예?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 흥행해서 초기부터 좀 실패하는 듯한 재미가 없어지는 듯한 뭐 그런 상황인데 뭐 두고 보죠. 뭐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나올 것 같으니까. 안철수가 지금 이제 합당 의견을 모은다. 다음 주 말 정도에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합당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합당 안 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니까. 국민의힘과 통합을 놓고 당원 의견 수렴에 나선 국민의당 다음 주 주말쯤 최종 입장을 안철수 대표가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16일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저희도 당원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정된 전국 시도당 당원 간담회 이후 통합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첫 전국 시도당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역 당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된 당에서 대선 주자는 당대표 등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등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는 당대표 등에 출마하면 안 된다. 안 대표는 17일, 충청권 모레 18일 광주 지역에서 당원들을 만날 예정인데 그러니까 대권 당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는 하지 마라. 합당은 하되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고 대권에 나가라 이 얘기죠. 당원들은 지금 또 안철수를 대권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울까? 윤석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전에 홍준표 대표를 또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 참 여러 가지로 안철수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활력을 얻는 건 사실이거든. 활력을 얻는 것. 이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리고 안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이제 활력이 좀 나는 거죠. 지금 뭐 당대표보다는 이제 대권으로 안 나간다고 했지만 분위기상으로는 나와야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를 뛰어넘는 순간 또 확 붐업이 돼서 윤석열과 비슷한 몸값을 등치를 불릴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쭉 가면서 몸을 좀 불려서 윤석열과 탁 이렇게 되면 윤석열도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처럼 혼자서 막 우뚝 서고 하다가 계속 뭐 바람 맞고 비 맞고 돌 맞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뛸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도 좀 함께 이런 공동 전선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또 여러분들 서울에서 나흘째 2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건 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이 가장 좀 건조하기도 하면서 가장 바이러스의 활동이 강한 시기니까 늘어날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이걸 갖고 또 지금 오세훈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우리 국민들에게 쉽게 속지 않습니다. 네. 자, 이 토요일이 가장 기자들이 쉬니까 아무래도 뉴스는 토요일이 좀 적어요.
자, 이인호 전 대사 있죠? 예, 이인호 전 대사가 이제 대북전단법 이게 청문회 참석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촛불혁명은 사악한 기획, 한국이 지금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러시아 대사였거든요. KBS 이사장도 하시고, 요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을 좀 한번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일어난 일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촛불혁명은 세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과 흥분한 미디어에 의해서 추동이 됐다. 부패 척결, 경제 정의, 북한과의 평화, 기회의 평등과 같은 매력적인 구호를 내걸고 급진적인 뒤집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사악한 기획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한국은 전체주의적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집권 세력은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한 뒤 대담해져서 진정한 이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집권 세력은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모습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이며 이미 많은 가치가 파괴되었다. 나는 진심으로 큰일이 날 것 같다.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된 화상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죠. 저는 아주 너무 아시죠? 예,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예. 전 다시 봐도 이건 참 의미심장한 발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짧지만 아주 그동안 4년간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일어난 일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그렇죠. 체제 반란이죠. 촛불혁명은 세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과 흥분한 미디어에 의해서 추동이 됐다. 부패 척결, 경제 정의, 북한과의 평화, 기회의 평등과 같은 매력적인 구호를 내걸고 급진적인 뒤집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사악한 사악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은 전체주의적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집권 세력은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한 뒤 대담해져서 진정한 이념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대한민국 적화로 끌고 간다 이거죠. 그리고 집권 세력은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이거 북한의 5호 담당자 아니겠습니까?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용서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이며 이미 많은 가치가 파괴되었다. 이제 큰일 날 것 같다. 예.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의 발언인데요. 진짜 대한민국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이 미국의 이런 얘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로 증언을 한 거예요. 이게. 예? 야.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경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이자들이 해놓은 악법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대북 전단 금지법도 그렇고 이 아주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5.18 관련 5.18 폄훼 하면은 이제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징역 7년 이하, 7천만 원인가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5.18을 폄훼하면은 이제 구속당하게 생겼어요. 구속당하게. 참. 대신 대한민국 역사나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폄훼하고 비방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허위 사실까지 막 유포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나라가 된 거죠, 지금. 이 건강 소식도 좀 주말이니까 하나 할 텐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얼마 전에 충수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충수염, 맹장염, 단순 장염으로 오인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건강 소식도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